지금부터 2022년 2월 정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합장, 배례. 네. 나의 병호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이번 달 법회 미리 제가 예고한 바대로 국제과학명상센터로 이름 바꾼 이후 첫 법회입니다. 지난 명칭을 바꾸면서 내가 예고하기를 제가 수행해온 22년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이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입증한다 했습니다. 오늘 법문 잘 들으시고 이 법문 들으시는 세계 각지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수행자 여러분과 과학자, 의학자 여러분들도 제 법문을 아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제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목에 있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몸과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갔으면 합니다. 불교 경전에 먼저 깨닫고 그 다음 점진적으로 몸과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길이 있고, 몸과 마음을 닦아서 수없는 세월 동안 자신의 의식과 몸을 수행해 가면서 늦게 부처가 되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선호, 즉 먼저 깨닫고 늦게 부처가 되는 길이 있다 해서 후불, 먼저 깨닫고 뒤에 부처가 되는, 그래서 선호, 후불이라 합니다. 먼저 깨달는다 이 말은 스승들이 남겨놓으신 수행 지침서와 각종 경전들을 읽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 아, 깨달음이란 인간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완전히 깨달은 다음, 그런 다음, 이해를 한 다음 수행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스승 없는 수행자가 홀로 모든 것을 바쳐서 던져서 자신의 몸과 의식을 던져 싸움을 하면서 수없는 가없는 세월 동안 수행해 가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서 부처가 돼서 깨달으러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지도자인 저는 스승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 목숨을 걸고 먼저 각종 유불선 총망라 참고서를 다 이잣없이 뒤진 다음 마지막 불교가 남겨놓은 안반수의경, 즉 아나빠나 사띠의 호흡법을 들고 22년 동안 수행해온 결과 이제 그것을 여러분한테 펼쳐내는 것이니, 여러분은 앉아서 제가 걸어온 길을 그것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일 테니 잘 이해를 하신 다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제가 걸어온 길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자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의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왔는가를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그 유튜브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목가슴 수술은 가슴에 금속막대를 넣어 뼈를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너스 수술법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먼저 어느 정도 크기의 막대를 넣을지 가늠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적당한 크기가 결정되면 금속막대 양쪽 끝을 구부려 활처럼 쉰 모양으로 만든다. 그 후 옆구리 양쪽에 구멍을 뚫어 금속막대를 가슴뼈 아래에 집어넣는다. 이때 금속막대는 뼈 모양과 비슷하게 아래쪽이 굽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금속막대를 회전시키면 금속막대의 둥근 부분이 위로 튀어오르면서 함몰된 가슴뼈를 들어 올리게 된다. 이 수술은 흉터를 적게 남기고 즉시 가슴 모양이 교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뼈가 제대로 굳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2년 전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금속막대 제거 수술을 받는다. 금속막대 제거는 간단하게 끝난다. 이전에 수술한 곳을 다시 절개해 막대만 제거하면 된다. 그새 가슴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슴뼈를 교정하기 위해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 가슴에 들어간 것이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애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되고 되면 이제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것이 기형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그러지도 않고 성격이 좀 내성적으로 되면서 그런 또 이 그러니까 정신 발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육체적인 그 신체 건강, 육체 기능에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신 건강에 조금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목가슴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목가슴, 인북팬 오목가슴을 바깥으로 돌출시켜내는 수술법인데 이 수술법이 발견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 수술법이 오목가슴은 거의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수행자인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특히 의학자 여러분한테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그리고 호흡수련하는 모든 분들한테 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냐면 일반적인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나 명상하시는 분들이 또는 각종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는 절대 오목가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오목가슴은 수행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수술했는 여러분이 보셨는 이 유튜브는 어른 아이 때 선천적으로 오목가슴 되어버린 어린 아이를 수술하는 과정인데 만약 이것이 성인이 다 된 어른들 몸에 저런 오목가슴이 만들어졌다면 과연 이것이 피할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해 이 상태에 있는 이 몸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필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이, 이와 같은 현상이 수행 초기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명상 하루 한두 시간씩 하고 이렇게 의식이나 고요히 만들고 전문적인 수행자가 아니라 그저 생활 속에 잠시 스트레스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자라면 절대 오목가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 깊은 수행이 들어가면 소위 말해 단전을 열고 소위 복부가 좀 팽창되고 이완된 다음 제가 늘 법문에 외쳤던 흉부 쪽으로 올라가서 흉부의 호흡신경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 자신이 의식은 내려놓지 아니하고 오직 명상에만, 깨달음에만, 도에만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어린아이 선천적인 그 오목가슴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수행이 깊은 수행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가슴이 죽어 들어갑니다. 흉부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함몰되어 가버립니다. 이 함몰된 가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까마득히 모른 채 지금도 전 세계에서 호흡계나 했다는, 명상계나 했다는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계속 호흡, 명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이 죽음의 늪을 넘지 못한 채 이것저것 전전긍긍하면서 자문을, 정보를 찾아보지만 이것을 알려주는 선지식인은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제가 단혹한데 아직 전 세계는 이 가슴을, 오목가슴을 바깥으로 살려내는 수행자, 지도자 없습니다. 깊은 수행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깊게 수행을 하시면 반드시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 여러분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제자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운데서도 몇 사람은 벌써 오목가슴 쪽으로 형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의 곡입니다. 죽음의 곡입니다. 왜 이 가슴을 펴야만 하는지, 이 가슴이 오그러들면, 오목가슴으로 잡고 변해가면 우리는, 인체는 어떻게 병들어가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분압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사람의 피 속에, 인간의 피 속에 산소가 얼마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있느냐를 연령대별로 조사한 도표입니다. 10대 95에서 100입니다. 103입니다. 산소 분압이란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 포화도하고 다른 겁니다.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얼마냐. 산소만 딱 띄어서 체크를 해보니 10대일 경우에는 약 103 정도의 미리미리 HG입니다. 수원주입니다. 피 속에 이런 이만큼 산소 불합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조사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대가 90에서 99입니다. 91에서 30대가 83에서 91입니다. 점점 줄어들죠.
60대 내려가니까 74로 떨어집니다. 80대 내려오면 66에서 74 떨어집니다. 90대 가면 60입니다. 이 산소 분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흉부, 즉 폐포가 얼마만큼 줄어들어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통이 흉부가 찌그러들지 않았다고 해서 폐포가 젊었을 때, 즉 20대의 폐포 그대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한참 20대일 때 폐포, 폐포를 쫙 일렬로 깔아놨더니 약 70평방미터가 된다는 과학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청년의 폐포가 일렬로 쫙 깔았더니 70평방미터가 된다. 그렇다면 폐포가 커야만이 산소 분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폐포가 줄어들면, 즉 폐꽈리가 흉부는 아무리 크더라도 폐가 요만하면 산소 분압은 요만한 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덩치하고는 관련 없이 몸 속에 들어있는, 즉 흉부 속에 들어있는 폐포의 크기에 따라서 산소 분압이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을수록, 즉 80대 올라간 사람이 20대보다 무려 30 정도가 분압이 떨어집니다. 분압이 떨어진다 이 말은 흉부는 그대로, 흉곽은 그대로 있는데 폐포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죽어버린, 기능을 상실해버린 폐포가 많이 젊을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30% 가까이 이상 죽어버렸다. 폐포가 상실됐다 이 말은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은 세포의 분열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 저 어린아이들이 아까 수술을 보셨지, 어린아이들이 이 오목가슴을 펴주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성장을 멈춘 채,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세포가 점점 증가돼 갈 텐데, 세포가 증가하는 만큼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고 키워가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비쩍 말라 갑니다. 하여 이 폐포가 분압이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폐포가 얼마만큼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분압이 얼마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도 정해집니다. 고로 산소의 분압이 낮다는 것은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 수영자한테는 이 폐포가, 이 흉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영을 하다가 실패해서 오목가슴으로 머문 채 이것을 피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산소 분압이 점점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산소 분압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필요한 인체는 필요한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서, 빨아들이기 위해서 점점 흉부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오목가슴은 점점 더 찌그러듭니다. 아까 그 젊은 사람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죽어 들어간다는 것은 산소를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인체는 점점 호흡 근육을 사용해서 흉부를 벌리려고 해보지만 몸은 이미 경직되고 굳어들어 굳어서 이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둥글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 수행자가 이 부분이 벌써 함몰됐다 이 말은 이 부분이 주로 행경막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죽어 들어온다 이 말은, 함몰돼 들어온다 이 말은 모든 호흡 근육과 호흡 신경이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호흡 신경은 무척 중요합니다. 호흡 신경을 다 살리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호흡을 강행하다가는 반드시 여러분 흉부가 함몰돼 들어옵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수행에 호흡 하나 붙들고 수행에 가다 단전 열린 다음 한소식 했다고 식은방 떨다가 다시 흉부를 열지 못해. 이 흉부를 열 때는 모든 의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소위 말해 탐진치를 다 버려야 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법상까지 모두 집어 던졌을 때 진정 흉부는 이완됩니다. 그렇게 이완시킨 다음 숨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호흡신경을 모두 연결시켜줘서 단절되어 있는 호흡신경 남김없이 다 살렸을 때 그때 비로소 흉부는 살아나는데 의식을 내려놓지 않고 오직 욕심, 도를 터겠다는 욕심만 부려서 호흡 밀어붙이다가 여기가 죽어 들어와서 이 가슴이 함몰돼 들어오면 의식이 엄청 날카롭게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살인자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숨이 안 들어오면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모든 번뇌 혼자 다 짊어진 듯 하루하루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택합니다. 그랬던 제가 죽지 않고 살아와서 이 원인을 과학적으로 알아냅니다. 왜 수행자한테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가를 낱낱이 그것도 과학적으로 제 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제 몸을 던져 수십 차례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나는 이렇게 죽음과 맞바꿔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의 제자들한테는 이 관을 무사히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 헤맵니다. 거기에 맞는 약물은 없을까? 거기에 맞는 시술 방법은 없을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까? 그러던 중 어떤 제자 한 분도 벌써 몇 사람이 오목가슴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애려옵니다. 저거 저대로 두면 머지않아 큰 고통을 안고 스승 앞에서 함몰돼가는 모습 보일 텐데 저걸 어떻게 굳이 하나. 그 길을 빨리 어떤 길을 찾을 수 없을까 싶어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그 제자한테 이 아까 봤던 오목가슴 습수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거 한번 이런 의료법이 의료기술이 발전됐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을 해보시라고 보냈어. 보냈더니 그 의사들이 이것은 어린 아이일 때 오목가슴을 심장을 압박받고 있을 때 그때 받는 것이지 지금 이 나이에서는 이것이 심장이 압박받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이게 회복되기에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 해서 절망적인 답을 안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 제자 지금도 우리 회원입니다.
그 한 분뿐만 아니라 지금 몇 사람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살려내지 못하면 수행은 끝입니다. 수행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하기 전보다 더 몸이 악화되어 갑니다. 이거 좀 지워줄까? 그러던 중 이 길을 제가 찾아냅니다. 아까 초기에 보셨던 수술하지 않고 이 오목가슴을 바깥으로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오목가슴 되어 들어가는 원인을 내가 알았으니 이것을 바깥으로 오목가슴을 피는 방법은 수술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몇 년 동안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서야 그 길을 찾아냅니다. 호흡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호흡을 붙들고 원음을 명치에다 두고 또는 단전에다 두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몸 전체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모든 호흡 신경과 호흡 근육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나무 토막처럼. 얼마나 경직되어 들어가고 있는지는 자신의 몸조차도 보지 못한 채 계속 호흡에만 관한 채 호흡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기에 다다르면 흉부가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내려놓고 이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호흡을 하고 있으면 흉부를 벌리지 못한 채 흉곽은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장기들이 위쪽으로 향해 치받아 올라옵니다. 위장, 소장, 결장, 직장 모든 장기들이 행경막 위쪽으로 바짝 올라붙습니다. 그렇게 올라붙으면 결국 행경막 우측에 붙어있는 심장까지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심장에 압박을 받으면 몸은 점점 더 굳어 들어오게 되고 이때부터 인체의 주요 신경인 미주신경을 손상을 입힙니다. 하여 심장 박동도 원활하게 못 뜨고 혈압도 조절 못하고 피는 점점 우로 솟구쳐서 뇌출혈 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의식을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호흡을 하다 보니 점점 흉부는 경직돼 들어오고 있다가 더 경직을 시키면 결국 오목가슴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수행자 여러분이 명상을 하기 전에 호흡 수행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의식부터 먼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수행자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가? 법을 제대로 보기는 보았는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진정 법이라면 법은 어떻게 전해지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수행자로서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법을 알기는 아는가? 무엇을 법이라고 하는지 맛은 봤는가? 선지 스님들이 남겨놓은 수행지심서 제대로 공부는 하였는가? 스승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다 하셨는가? 그런 다음 행동으로 옮겼는가?
과연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는 갖추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온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깨달음 향해 가겠다는 근기 있는 수행자가 되었을 때 이 관을 통과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오목가슴을 면할 수 있는 것인데, 버려야 할 것들은 안 버리고 모든 탐진치를 가슴속에 가득 담은 채 호흡에만 몰입하다 보니, 명상에만 몰두하다 보니 결국 거기를 건너지 못한 채 오목가슴을 안고 몸이 경직돼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퍼날른 단전호흡, 한국 불교가 전 세계로 퍼날린 참선, 초기에는 다들 좋았겠지. 고요히 앉아서, 멍석 깔고 앉아서 눈 감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 호흡이 깊어지고, 순간 초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초기에 좋다 보니 초기에는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입에 침이 흐르고 뇌파가 고요해지고 의식이 잠잠해지니까 이것이 한국 불교가, 한국 명상이 정말 큰 깨달음을 줄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서 전 세계로 퍼날른 것이 몇 년입니까? 이 단전호흡, 우리 조상이 남겨놓은 이 단수련이 좋다는 걸 초기에는 다 좋겠지만 초기에 좋다는 것만 알고 이것을 전 세계로 퍼날른 사람이 그 수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퍼날려 놓고는 지금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많은 수행자들이 길을 잃은 채 자신의 몸에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거 하나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행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입니까? 볼 수가 없겠지. 이것을 보려면 적어도 이런 죽음 과정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만드는 다음에야, 이 오목가슴을 다 핀 다음에야 갔어야 세계 각 명상을 하고 있는, 호흡 수행하고 있는, 참선하고 있는 수행자들의 몸이 얼마만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 터인데 아직 그것을 자신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락에 위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안 보일 겁니다. 이제 제가 국제과학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무차별적으로 퍼날른, 그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수행 지도자들, 단전호흡하다 소리 없이 병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제과학명상이라는 이름을 걸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 즉 호흡신경 다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한테 한 가닥 빛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이렇게 평생 동안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이런 몸으로 돼가고 있는 수행자, 나의 제자 한 사람을 제가 발견했는 시술법으로 적용을 시켜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과학으로도 입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름을 내가 밝히지 않겠으나 나의 제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처럼 몸이 찌그러져 가고 있는 몸이 제가 발견하는 시술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직접 여러분한테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보신 다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사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사진과 비슷하게 생겼죠? 맞습니까? 2021년 12월 19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제가 버프를 된 버프는 바뀔 수 있겠죠. 저 해무님이십니다. 나이가 연세가 제 제자 중에 가장 많습니다. 80입니다. 80세 된 몸 이전에 약 이 수행을 저하고 연된 지가 한 5, 6년 정도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5년 동안, 6년 동안 끊임없이 의식 내려놓고 이완하고, 의식 내려놓고 이완하고, 의식 내려놓고 호흡하고, 의식 내려놓고 명상하고, 스승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부정과는 이만큼도 넣지 않고 오직 스승을 깨달은 자로 부처로 보고 법으로 보고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고 그대로 행해온 정말 독실한, 어찌 보면 미련할 정도로 저를 믿고 따라온 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해무님, 이분이 같이 울력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울력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5, 6년 가까이 수행해 왔는데도 아직 이것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태. 몸은 릴렉스 되었지만 아직 흉부가 드러나지, 오목가슴이 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2021년 12월 19일 날 제가 발견했는 시술이 들어갑니다. 시술한 이후 2021년 2월 1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나요? 확인됐나요? 이 가슴 부위가 여기하고 요 젖가슴 옆에 보세요. 여기 이 부위하고 오가라들었던 이 복장뼈 아래쪽 부위가 바깥으로 돌출합니다. 즉 오목가슴이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이것은 아까 조기에 보셨던 오목가슴 수술, 그거 수술하지 않고는 절대 이 가슴이 바깥으로 돌출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보시는 과학자, 의학자 여러분들도 불가능이라고 판단하십니다. 이 가슴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비술 수술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와 저의 제자들이 또는 우리 해모님 둘이 또 의학적인 기술을 가진 제자들도 몇몇 동원시켜서 이분의 몸에 어떤 수술을 가한 것이 아니라 호흡신경들을, 함몰되어버린 호흡신경들을 모두 살려내는 작업을 시도를 내가 했어요. 머리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호흡신경을 연결시켜주고 살려내는 방법을, 시술을, 교정이지, 호흡신경 재활 교정을 한 결과 몇 달에 12월 19일이니까 1월, 2월, 불과
2달도 채 안 돼서 이 가슴이 함몰됐던 것이 앞으로 튕겨나 나옵니다. 이것은 신경이 살려놓지 않고는 호흡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신경을 살려내지 않고는 절대 이 가슴은 이렇게 튕겨나오지 않습니다. 이 신경만 살려내면, 머리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만 살려내면 이 가슴은, 함몰된 가슴은 바깥으로 튕겨나옵니다. 즉 확장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됐을 때 제가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본인도 보시고 싶겠지. 산소의 분압을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폐포와 이렇게 됐을 때 폐포는 확연히 차이가 났을 터. 물론 호흡 들어오는 양도 달라지지. 느낌은 달라지지만 수치상으로 이제 이 사진은 없었을 테니까 이제 이 연세에 80세 된 이 연세에 산소 불압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조사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이걸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과학센터 아니면 산소 불압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것도 제가 인연을 만나가지고 한번 체크, 검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찾아낸 호흡신경 재활 클리닉 방법입니다. 전 세계 많은 명상가들이, 호흡가들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호흡신경의 메커니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숨 들어오고 숨 내뱉는 것만 반복할 뿐 인체의 호흡신경이 어떻게 분포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무차별적으로 수행만 고집을 합니다. 볼까요? 여기가 온폭폐였죠. 이렇게 오목가심이 되면 심장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압박, 여기가 속 들어갔죠. 요 부위가 요 부위입니다. 이렇게 오목가심이 되어버리면 심장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것을 수술해서 이걸 폈더니 바깥으로 벌렸더니 얘는 어찌 됐습니까? 심장이 압박에서 벗어나 버리지. 결국 이 가슴을 살려내지 아니하면 이 심장은 계속 압박을 받게 되고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의식이 불안전합니다. 또 여기가 이 사진, 다른 사진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사진이 있어요. 갈비뼈 이렇게 찌그러진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찌그러진 거. 요 라인이, 이렇게 뼈 라인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목에서 내려오는 행경막 신경이 오른쪽에 죽어 있느냐, 왼쪽에 죽어 있느냐에 따라서 머리에서 경추 3, 4, 5분으로 타고 내려오는 이 호흡신경이, 행경막 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서 가슴으로 양쪽으로 퍼지는데 얘가 죽어 있으면 이 신경이 차단되면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이쪽 신경이 차단되든지 이쪽 신경이 차단돼 버리면 차단된 쪽에 갈비뼈가 함몰됩니다. 이렇게 함몰된 채 오랜 세월 이거 함몰된지도 모른 채 앉아서 좌선한다 명상한다 하시다 보면 결국 얘를 살리지 못한 채 여기에 강한 은음을 두면 얘가 이 행경막이
풍선 효과처럼 이걸 누르면 여기가 튕겨나오고 여기를 누르면 여기 튕겨나오거든. 우리 흉부 이거 갈비뼈 힘 없습니다.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 채 여기에 은염을 뒀더니 얘가 튕겨나온 듯 했는데 이게 튕겨나온 것이 아니라 얘들이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함몰된 횡격막이 오른쪽에 죽었다가 왼쪽에 죽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합니다. 갈비뼈도 이쪽에 튕겨나왔다가 여기가 들어간 듯 한데 이쪽에서 튕겨나오고 우리 흉부 안에서는 이 압력과 관련돼서 은염은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누르면 이쪽이 튕겨나오고 이쪽이 누르면 저쪽이 튕겨나오고 고무풍선 효과가 우리 가슴 속에서도 흉부 속에서도 늘 자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수행자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호흡을 못할 지경이 왔어야 알아차립니다. 그런 우매한 수행자가 되지 않길 바라고, 이 동영상을 보신 많은 수행자들 중에 자신의 몸이 아까 봤던 그 사진처럼 오목가슴으로 함몰되어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되시고 또는 호흡이 되지 않아서 몸이 극도로 생명까지 위태로울 정도에 와 있는 수행자가 계시면 우리 명상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수행자는 가슴이 둥글어야 되는가? 수행이 성공하시려면 가슴은 왜 둥글어야 되는가? 깨달은 자의 가슴은 왜 이렇게 둥글어야 되는가? 요거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무 보세요. 나무가 둥글지?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32상 중에 비구들이여 대인은 몸이 넓고 곧다. 얘기해보시오. 비구들이여 대인은 니그로다 나무처럼 몸 모양이 둥글게 균형 잡혔다. 이게 니그로다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 나무처럼 부처의 몸은, 가슴은 둥글다. 둥글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흉부가 둥글다. 흉부가 크다. 안에 폐포가 어떻다는 얘기요? 지금 이 말만 볼 게 아니라 왜 대인의 가슴은 커야 되는가? 가슴을 크면 이 안에 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폐가 크면 폐포는 꽈리수가 많다. 꽈리수가 많으면 산소 분압이 높으면 일찍 죽는다. 연결되나요? 하여 깨달은 자의 몸은 반드시 이 나무처럼 32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몸이 둥글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몸이 납작하게 태어났죠? 아닌가? 손바닥처럼 납작하게 안 태어났어요? 한번 볼까? 아까 그 어른의 사진 한번 볼까? 어찌?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태어났나? 보세요. 우리 다 이렇게 태어났죠. 근데
60년, 70년, 80년 살다 보니 이 몸이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된 몸을 어떻게 하라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죠. 요거 성경에도 나옵니다. 너희들 중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으려면, 즉 평화를 맛보려면 저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여러분들이 진정 도를 일구려면 이렇게 되어버린 몸뚱아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 이 몸을 이렇게 만들 때까지 이 수행자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여기다 공기 10% 넣으면 난 이게 튀겨 나오나? 고무풍선처럼? 응? 이걸 앞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몸을 아까 막대기 같은 거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튕겨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수술하지 않고 이걸 둥글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오직 호흡이죠. 호흡만이 이 함몰된 이 부위를 가슴을 바깥으로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말이지 호흡하고 앉았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호흡신경이 도대체 어디를 거쳐서 어떤 라인을 거쳐서 여기 연결되는지 아무도 모른 채, 호흡의 원리조차도 모른 채, 바깥의 압력과 이 안의 압력이 어떤 원리로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호흡신경이 어떤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 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남 하니까 따라 앉아서 들숨했다 날숨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몸은 찌그러졌지. 압력에 못 견뎌서. 관과하지 마실 것. 전 세계 모든 생명체들은 같은 조건 안에 살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내려누르는 중력을 받고 산다는 사실. 지구촌 어디에 살든 압력을 받고 산다는 사실. 그 압력을 조화롭게 상승하지 못하면 이처럼 우리 몸은 찌그러져 버린다는 사실을.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찌그러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결국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호흡신경을 다 살리지 못한 채 우리는 호흡신경이 다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다가 자신도 모른 채 여기저기서 호흡신경이 죽어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살다 보니 몸은 점점 납작해져서 산소 분압이 날이 갈수록 점점 낮아지면서 세포 분열을 멈춘 채 죽어가는 것. 이게 오늘날 인류가 죽어가는 방법입니다. 수행자라면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수행자라면 자신의 몸뚱어리가 호흡신경이, 호흡 근육이 얼만큼 살아있는지 정도는 한번 체크해보고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연 수행자 여러분은 자신의 호흡 근육이, 호흡신경이 얼마만큼 살아있는지, 몸 전체 중에 몇 프로나 호흡신경이 살아있는지, 호흡신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좀 아시고 수행하셔야 되지 않나? 정 모르시겠거든 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호흡신경이 얼마만큼 죽어 있는지, 어느 부위가 단절되어 있는지 직접 여러분의 몸으로 느끼도록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확인한 다음 수행에 가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 국제명상센터에서는 수행자를 대상으로 호흡신경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수행자를 일깨워 나갈 터이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과학명상센터가 모름지기 전 세계를 향해 수행자들 대상으로 법을 펼쳐 나갈 것이며 모든 수행 기법을 과학적인 기법으로 지도해 갈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호흡에 관한, 명상에 관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 아직 뭐 뇌파가 어떠니, 호르몬이 어떠니, 스트레스 감소가 어떠니 이 정도만 거쳐 있을 뿐 호흡의 원리와 이렇게 호흡신경이 어떤 회로를 타고 어떻게 분포되는지조차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일들은 제가 직접 하나하나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22년의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저의 수행력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과학으로 여러분한테 펼쳐 보였습니다. 부탁건대 여러분의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잠시도 놓치지 마시고 늘 깨어서 살피십시오. 조금만 눈 뜨고 살피면 여러분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밝게 알 수 있습니다. 이치는 간단합니다. 아주 초과입니다.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국들이 이 안에 몸이 어떻게, 호흡이 어떤 원리로 행경막에 내려가는지, 또 이 안에 압력이, 덜숨 때는 압력이 어떻게 되고, 날숨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압력이 편차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거, 또 호흡할 때 은음을 뒀더니 이쪽 신경은 죽어 있고, 살아 있고, 이쪽은 죽어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색을 조금만 해서 은음을 두면 여러분 신경이 어디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밝게 아신 후에 수행에 매진하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달 법회 법문 모두 마칩니다.